안녕하세요, 보성토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보성토리 송팀장입니다. 이제 여름이에요. 더워요. 근데 코로나 또 난리예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4차 유행?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? 저희도 재택근무 가시죠. 아, 오늘은 그 카페에서 네. 아이들 합의금에 대한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. 보통 사고가 나면 어른들만 나는 게 아니라 네.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이도 다치니까 네. 아이도 이제 합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닉네임도 두 아이의 엄마시네요. 이제 4월에 사고가 났는데 네. 아이들이 꾸준히 한의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저번 달부터 네. 치료를 이제 중단한 상태라고 하세요. 아, 근데 이제 담당자분이 전화를 해서 네.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네. 합의할 생각 없냐? 네. 이래서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네. 아이랑 합의를 할 거다라고 했더니 네. 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뭐 맥시멈 3개월까지가 최대치다. 뭐 이러면서 뭐가 3개월이라는 거야? 사고 3개월까지가 네. 최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셨대요. 아, 보험사 담당자분이? 그러니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게 최대 뭐 3개월이 가장 크다.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? 그런 게 있나? 몰라,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? 저도 그런데 네. 어쨌든 뭐 적어주신 거에 그렇게 적어주셨으니까 네. 뭐 3개월 이내에 합의를 해야 뭐 합의금이 제일 많다? 뭐 이런 얘기인가? 모르겠어요. 그냥 아무튼 뭐 네. 사고 후 3개월까지가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서 뭐 글을 보니까 뭐 정확히 잘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기도 해요. 그죠? 그러면서 아이들은 최대 50만 원이다. 그래서 50만 원에 합의를 하자라고 이제 하셨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사고일로 3개월까지가 뭐 맥시멈이라는 게 그런 거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? 뭐 누가 만든 규칙이에요? 그거? 뭐 사실 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 관련 규정을 좀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.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. 약관을 정말 있는지, 달라고 뭐 약관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무튼 관련 규정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. 뭐 아마 못 줄 겁니다. 없기 때문에. 그것도 그렇고 50만 원. 애들 합의금 30만 원, 50만 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렇죠. 보통 애들은 100만 원 미만이잖아요. 이하잖아요. 밑에. 보통 많이 제시를 하는 금액이 30만 원, 50만 원. 왜 30만 원, 50만 원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소득이 없어서. 그렇죠. 그러면 이번을 해도 휴업손해가 없고 뭔가 합의금을 산정을 할 게 위자료 얼마예요? 15만 원이죠. 그렇죠. 염자. 애들이 뭐 이제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염자거든요. 15만 원.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가 없고 통원치료 하루당 8,000원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은 특히 한 5세, 6세 자기 발로 병원을 가지 않아요. 누구랑 같이 가요? 부모님이. 부모님이랑.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애들은 못 가는 거죠. 못 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병원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요.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뭐냐면 치료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. 병원 가는 거 싫어하죠, 애기들은.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고, 병원 가면 이제 울고 막 난리가 나고 치료 뭐 제대로 뭐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럽고, 특별히 애가 이상이 없으면 병원을 잘 안 데려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합의금으로 산정을 할 게, 예를 들어서 2주 다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8일은 8, 84, 24, 10만 4천 원에다가 위자료 15만 원 하면 얼마예요? 25만 4천 원. 25만 4천 원. 그러니까 3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향후치료비 좀 더 해가지고 50만 원까지 드리겠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아이들의 합의금입니다. 아이들만 이렇게 먼저 합의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거는 아니에요.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웬만큼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우리 성인들보다는 또 회복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아이들도 같이 부상을 당했다. 그러면 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. 아이들 먼저 합의를 하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합의를 하는 방법 아니면은 나중에 부모님들이 합의를 할 때 아이들까지 같이 합의를 하는 방법. 그러면 실장님은 네. 전자,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? 이거는 제가 몇 번 카페에서 한 두세 번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.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의를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왜 그럴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? 글쎄요. 무언가 합의를 할 때는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한 명이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? 두 명이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? 근데 어차피 각자 합의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. 어차피 다 개인이니까. 그거는 보험사의 생각인 거예요. 근데 이건 한 가족이잖아요. 4인 가족이에요. 예를 들어서. 네. 그럼 총 4명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4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합의금 50만 원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3명이 합의가 될까요? 안 되겠죠. 당연히 안 되겠죠.
왜 아이는 합의금 50만 원이냐? 이 아이 합의금 하나 때문에 나머지 3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 합의금을 좀 더 얹어주면 다른 분들까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겠죠. 결과적으로는 합의금을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는 지금 이 담당자님처럼 아이들 거 먼저 빨리 합의를 하자,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설득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함께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이 한 명이라도 빨리 이제 합의를 시켜야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실적이 올라가는 뭐 거니까.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? 없으면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? 냅두겠지. 그잖아요.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쉽게.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냥 냅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냥 냅둘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.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. 항상.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제가 나한테 왜 이러지? 이러면 답이 나오겠죠. 담당자분이 뭐가 최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가 궁금해요. 최대 뭐였을까?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뭐냐면 정해진 게 없어요. 아이들도 뇌지탕 진단받고 뭐 하면 합의금 많이 올라가거든요. 100만 원 이상, 200만 원 이상 올라가거든요. 아이들도. 이거는 단지 요것만 가지고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딱 약간산 산정되는 그 합의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. 근데 아이도 만약에 1년 내내 치료를 받았다. 하루당 8,000원씩만 해도 8, 3, 24, 240만 원 넘어가거든요. 1년 동안.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? 근데 50만 원 한도가 어디 있어요? 이런 거 없어요. 이런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합의는 나중에 부모님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. 왜냐면 내가 협상 테이블에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야 합의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. 합의는 기술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